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저를 보게 되실 줄은 몰랐죠?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5년 전 뉴스에 잠깐 나왔던 대기업 성추행 고발 여직원.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쓴웃음 지을 수밖에 없네요. 그때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부 해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제 복수가 완성됐거든요. 제 복수는 단순히 되갚아주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복수라는 게 뭘까요? 영화에서처럼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지켜보는 거죠. 자, 그럼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순진한 직장인이었어요. 2019년 7월 23일. 그날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회사 회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그걸 축하하는 자리였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부장님이, 김성민 부장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처음에는 정말로 업무 얘기인 줄 알았어요. 프로젝트 성과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겠거니 했죠.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수진 씨,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죠? 프로젝트 성공했는데 부장님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불쾌했지만 그냥 웃어넘겼죠. 그게 제 실수였어요.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요. 손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아, 실수였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비열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네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업무 시간 중에도 불필요하게 제자리로 와서 어깨를 만지거나 귓속말을 한다면서 제 귀에 대고 불쾌한 말을 속삭였어요. 회의실에 둘이만 있을 때면 수진 씨, 요즘 남자친구 있어요? 없으면 부장님이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어깨를 주무르는 척했어요. 정말 역겨웠어요. 몸서리를 치게 되네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부장이고 저는 이제 막 주임으로 승진한 신입 딱지를 뗀 직원이니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8월 말에 일어났어요.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저랑 김성민 부장만 남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제 뒤로 와서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등을 껴안더라고요. 수진 씨, 부장님 마음 몰라요? 이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고 넓은 사무실에는 우리 둘뿐이고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부장님, 그만하세요. 그렇게 소리쳤더니 분노가 폭발하네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가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그냥 후배를 챙겨주는 건데 혹시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피해망상 아니야? 피해망상.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정말로 그냥 친근하게 한 행동이었나? 자조적인 웃음이 나네요. 그렇게 자책하면서 지냈어요. 한 달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9월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다른 여직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김 부장 또 시작했대. 누구한테? 이번에는 신입사원 김유리 씨. 어머, 그 예쁘네? 응, 벌써 3번째라네. 전에도 다른 여직원들한테 그랬다가 인사팀에서 주의받았다고 하던데. 충격받은 표정이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피해망상 환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습범이었다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먼저 인사팀에 신고했죠. 증거도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 제가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 목격자 진술서. 쓴웃음이 나네요.
그런데 인사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수진 씨, 이런 일로 신고를 하시면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김 부장님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오해 아닐까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어때요? 김 부장님한테는 저희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분노가 폭발했어요. 조용히 넘어가라고. 피해자인 제가 조용히 넘어가라고. 그래서 언론에 제보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2019년 10월 3일 대기업 간부 성추행 의혹 피해 직원 실명 고발 드디어 기사가 나왔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웃지만 눈물이 나네요. 기사가 나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회사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만들더라고요.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문제 직원 언론 플레이로 선량한 간부를 음해한 직원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선량한 간부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들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요? 더 끔찍한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까지. 수진아, 왜 이렇게까지 했어? 그냥 조용히 부서 이동 신청하면 됐잖아. 김 부장님도 이제 애들 키우는 가장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다 안 좋아졌어. 눈물을 흘리네요. 저 때문에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더 억울했어요. 왜 피해자인 제가 눈치를 봐야 하고 가해자는 동정을 받는 건가요?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김성민 부장은 그 사람은 정직 3개월로 끝났어요. 3개월이요? 3개월 집에서 쉬고 오면 끝이라는 거죠. 분노하며 말하네요. 저는 5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야 했는데 그 사람은 3개월 후에 다시 출근해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승진이라고요? 시련을 극복한 유능한 간부라면서요. 웃으면서 우네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 후로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그 성추행 고발했던 사람이네. 우리 회사는 조용한 사람을 원해요. 번번이 떨어졌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하네요.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를 보호해요. 그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한 번 실수했다고 인생을 망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피해자인 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3년 전 정말 힘들 때였어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버텨야 했던 시절. 그때 정말 우연히 김성민의 SNS를 보게 됐어요.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하네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사로 승진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고 더 좋은 차도 샀고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목소리가 차가워지네요.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해야겠다고. 복수를 계획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가족관계, 인맥, 취미, 약점. 미소 지으며 말하네요. 정말 꼼꼼하게 조사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김성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네요. 바로 이거였어요. SNS상의 완벽한 가장 이미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딸과의 달콤한 시간, 행복한 가족. 냉소적으로 말하네요. 그 사람에게는 이 이미지가 생명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어요. 김성민의 부인 최수진 씨에게 접근하는 거였죠. 교묘한 미소를 띠고 말하네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했어요. 수진 씨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했거든요. 1년 동안 천천히 친해졌어요. 언니, 남편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항상 인스타에 올리시는 사진들 보면 부러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의심의 씨앗을 심었죠. 그런데 요즘 남편분이 야근이 많으시다고 하셨죠?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많나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수진 씨가 남편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흥미진진하게 말하네요. 녹음 파일 속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요즘 성민이가 이상해.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늦게 들어오고 제 목소리로 말하네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 수진 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조금씩 부채질만 했죠. 언니, 남자들은 다 그래요. 특히 직장에서 권력이 있으면 언니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김성민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후배들과 술을 마시는 것, 토요일 오전에는 골프를 치는 것, 사진을 보여주며 말하네요. 이 사진들 제가 찍은 거예요. 김성민이 젊은 여직원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와 너무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 물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사진만 봐서는 충분히 의심스럽게 보이죠? 미소를 지으며 말하네요. 이 사진들을 수진 씨한테 우연히 봤다면서 보여줬어요. 언니, 이거 혹시 형부님 아니에요? 수진 씨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어요. 바로 그날 밤에 김성민과 크게 싸웠대요. 흥미진진하게 말하네요. 그 다음 주부터는 김성민의 인스타그램이 조용해졌어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혼자 술 마시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오늘도 야근. 집에 들어가기 싫은 밤. 만족스러운 표정이네요. 계획대로였어요. 완벽한 가장 이미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회사에서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김성민이 또 다른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교활한 미소를 띠고 말하네요. 물론 거짓 소문이에요. 하지만 한 번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쉽게 믿더라고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그래. 이번에는 어떤 여직원인가? 웃으며 말하네요.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김성민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사에서 또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김성민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집에서는 부인과 계속 싸우고 회사에서는 또 소문에 시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게 힘들다. 누가 나를 이해해줄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네요. 이해해달라고요? 5년 전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이해 안 해줬으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였어요.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죠.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하네요. 김성민의 딸, 고등학생인 김지수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빠가 왜 이래? 맨날 술만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랑 싸워. 우리 가족 예전엔 행복했는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네요. 그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가짜 계정으로. 지수야, 혹시 너 아빠가 회사에서 여직원들한테 성추행한다는 거 알아? 인터넷에 검색해봐. 내 아빠 이름. 차가운 웃음이 나오네요. 그 댓글을 본 지수는 정말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5년 전 기사들을 모두 찾아봤겠죠. 그날 밤 김성민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수가 아버지를 추궁했고 수진 씨도 그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됐죠. SNS 화면들을 보여주며 말하네요.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을 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족 사진들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김성민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짓네요. 완벽한 가장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 후로 김성민의 인생은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문제가 됐죠. 또 성추행 소문이 도는 직원은 회사 이미지에 해로우니 그만두라고 했대요. 웃으며 말하네요. 아이러니하죠? 진짜로 성추행을 했을 때는 3개월 징계로 끝났는데 거짓 소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다니.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요. 진실보다는 소문을 더 믿거든요.
어제 수진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성민이가 많이 힘들어해. 술만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네요.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어쩌라는 거죠? 5년 전에 저는 더 힘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답했어요. 언니, 세상은 공평해요.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김성민을 거짓 소문으로 괴롭힌 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그럼 5년 전에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일은 뭐예요? 저는 진짜 피해자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눈물이 글썽이네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그냥 당당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피해자에게는 참으라고 해요. 조용히 넘어가라, 복수는 소용없다, 용서해라. 분노하며 말하네요. 왜요? 왜 피해자가 참아야 해요? 왜 가해자는 편안하게 살고 피해자만 고통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법이 해주지 않으니까,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한 거라고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네요. 그리고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요. 미소 지으며 말하네요. 사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김성민이 저한테 한 성추행은 진짜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말하네요. 김성민 가족을 괴롭힌 건 저도 아니에요. 놀란 표정을 짓네요. 사실은 노트북을 다시 여네요. 사실은 김성민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웃으며 말하네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로 복수를 계획했어요. 2년 동안 그 사람을 조사하고 어떻게 괴롭힐지 생각하고. 그런데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네요. SNS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김성민은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과거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말하네요. 이거 보세요. 2021년 초부터 김성민의 SNS에는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잠이 안 온다. 악몽을 꾼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진지하게 말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린다. 아내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 딸이 나를 피한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김성민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5년 전에 제게 한 일 때문에.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네요.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나 봐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제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김성민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차분하게 말하네요. 수진 씨와 친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의심을 심어준 건 아니에요. 수진 씨가 먼저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요즘 이상해. 밤에 잠꼬대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래. 누구한테 미안한 거지? 사진들을 다시 보내요. 이 사진들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김성민 회사 직원들이 올린 회식 사진들. 쓴웃음이 나네요. 그런데 수진 씨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었어요. 수진 씨가 이미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휴대폰을 드네요. 여자 이름으로 된 연락처들, 새벽에 온 메시지들, 삭제된 통화 기록들, 고개를 젓네요. 물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업무상 연락이거나 동료들과의 단체 메시지거나. 하지만 김성민이 죄책감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부인이 더 의심하게 된 거죠. 회사에서의 소문도 제가 퍼뜨린 게 아니에요. 김성민이 스스로 이상하게 행동했거든요.
여직원들과 대화할 때 과도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혼자 떨어져 앉고 웃음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이사 왜 저래?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혹시 또 무슨 일 저지른 건 아냐? 그래서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해자가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라는 걸 진지하게 말하네요. 김성민은 지금 5년 전보다 훨씬 고통스러워해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는데도 스스로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벌이에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네요. 어제 김성민이 SNS에 올린 글이에요. 5년 전에 실수를 했다. 그때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 매일 밤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눈물이 글썽이네요. 5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사과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원하던 사과를. 댓글창을 여네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어요. 진짜 계정으로 화면을 읽으며 말하네요. 성민 씨, 저는 박수진입니다. 5년 전 그 일의 피해자였던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조용히 살아가요. 미소를 지으며 말하네요. 그 댓글을 본 김성민이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속였어요. 웃으며 말하네요. 완벽한 복수를 했다고, 가해자를 망가뜨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가해자가 스스로 뉘우치기를. 일어서서 말하네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셨을까요? 제가 복수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이야기해야만 여러분은 저의 고통과 정의를 향한 갈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잊혀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가야겠죠.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것을요. 부디 저처럼 긴 시간을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